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락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19학년도 유신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 수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P는 출발 후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답니다. 바꾸는 순간의 위치를 각각 A, B라고 했을 때, 자, 거리를 구해달라.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위치가 나온 식이 이제 있으니까 이 식을 또 열심히 좀 써야 되겠죠. 12t 제곱, 18t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위치를 우리는 좀 미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6t 제곱, 24t 플러스 18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6에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인수분해가 쫙 깔끔하게 되네요.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3 됐습니까?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요게 이제 속도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니까 저 문제를 보게 되게 되면 쭉 1과 3에서 이 속도 그래프가 vt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진행 방향을 바꾸게 되죠. 자, 그렇게 자, 그렇다면 이제 위치라는 부분들은 이제 근데 위치를 구해가는 게 아니라 위치 차를 구해가는 거니까 결국은 여기 이제 넓이를 구해가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됐습니까? VT 요 부분에 이제 또 절대값에서 이제 DT 이걸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라면 우리가 이제 x축하고 만나는 좌표가 되는 거니까 6분의 제곱차 계수가 이제 6이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3-1의 세제곱.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주어진 이 좌표에 대입하는 것도 좀 가능하겠지만, 자, 효율적인 풀이, 자, 뭐 배운 식을 좀 이용해서 풀어가는 게 더 시간을 좀 절약해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1번부터, 자, 식이 뭐 3차 이렇게 됐으니까 조금 신경 써야 되네요. 자, 1번 마무리합니다. 2번 시작합니다. 그래프 위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접선 기울기란 얘기는 f'x가 주어진 거죠. f'x가 4x 플러스 1이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fx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부정적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자, 1,1을 지난다. 그럼 이제 뭐 f1이 2라는 얘기니까 2 더하기 1 더하기 c 한 결과가 2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c 값은 그럼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fx가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때 f2를 구해달라. 구하면 되는 건가요? 8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계산 결과가 9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되셨죠? 자, 2번 문제가 오히려 더 간단하네요. 자, 접선의 기울기가 f'x입니다. 라는 사실만 이해했다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시작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주어진 등식을 만족시키는 상수 a와 자, 이때 f1의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dt 자, 이렇게 식이 되어 있으니까 자, 우리는 이제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해서 x 값이 1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테그랄 1부터 1까지 1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이건 0 이렇게 처리돼서 1 더하기 1 마이너스 a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2다. 이런 부분들이 좀 수월하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바로 인테그랄 부분에 이제 이렇게 변수 x가 들어있는 이런 문제 형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풀이 원리가 바로 미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좌측은 fx가 되겠고, 그럼 3x인가요? 3x 제곱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이곳에서 f1이라는 것은 이곳에 1을 대입해 주는 거니까 결과 4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풀이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a 값도 나왔고 f1도 나왔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둘을 또 곱을 해달라. 자, 곱하게 해주면 8 이렇게 처리되는 거. 됐습니까? 자, 우리가 알아야 될, 이거 좀 원래 좀 고급스러운 어려운 문제도 좀 나올 수 있는데, 자, 중요한 이 풀이 원리, 미분에서 풀어가는 원리가 아주 평이한 문제가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좀 다른 시험 문제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원리니까 원리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좀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시죠? 자, 3번은 특별히 좀 지금 3번 문제 자체는 좀 쉽지만 어려운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4번 시작합니다. 정적분의 값을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 이 문제는 여기 이제 마이너스 a부터 a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이론이 이제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성질이 있냐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이런 형태 이렇게 돼 있을 때 뭐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자, 이렇게 구하게 되면요, 이 넓이하고 이쪽 넓이가 같으니까 무슨 일이 벌이겠습니까? 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돼 있는 이 fx 이런 부분들은 자, 이제 2배의 0부터 a까지 fx, dx 이렇게 구할 거고요.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이거 구하게 되면요, 자, 이 부분은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돼서 0이 되죠. 자, 이렇게 이제 공부한 성질들을 좀 알고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주어진 식은 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식이 길게 쭉 나와 있는데, 자, 이거 뭐 그대로 다 하겠습니까? 자, 2배의 0부터 2까지 이렇게 되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y축 대칭인 즉 짝수차 부분만 열심히 찾으면 되겠죠? 홀수차, 홀수차, 짝수차, 홀수차, 짝수차. 짝수차만 찾았습니다. 5x 대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 이렇게 dx 이렇게 구하겠다. 이 부분 이제 현명한 풀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2배의 적분 들어갑니다. x 5제곱 되겠고 3x 되겠고, 됐습니까? 0부터 2까지. 자, 32에다가 2, 3은 6 이렇게 처리됩니까? 됐죠. 그럼 38이 되는 거죠. 38 2배 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76입니까? 자, 이렇게 계산하겠다. 자, 답은 이제 찾아갔는데, 자, 이제 핵심 이론 다시 한번요. 자, 주어진 거 5호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야, 식도 길게 나왔는데, 자, 눈치채기 아주 좋게 식이 길게 나왔으니까 이제 눈치채기가 더 좋은 거죠. 자, y축에 대해서 대칭이 이런 경우라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까지 구해갈 때, 자, 오른쪽 구해서 어떻게 하겠다. 2배를 해가는 계산을 하겠고, 자,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가 될 때는 상쇄돼서 0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뭐 간단하게 이런 걸 이제 뭐 우함수라고도 하고 기함수라고도 하는데, 이 우함수라는 것은 이제 y축 대칭인 이런 것을 이제 간단하게 줄여서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주로 이제 짝수차 부분이죠. 짝수차. 기함수는 원점 대칭을 기함수로 줄여서 하는 말인데, 그냥 원점 대칭이 더 좋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홀수차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부분, 자, 이런 특징들, 다항식일 때 이제 이런 특징들이죠. 그걸 좀 살펴서, 자, 주어진 이 긴 식을 이렇게 좀 짧게 처리해서 풀 수 있겠다. 됐습니까? 뭐 시간을 엄청나게 줄여갈 수 있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길어지게 되면 이제 계산하다가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런 가능성까지도 대폭 줄여서 현명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니까 확실하게 복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5번 시작합니다.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2차 함수 최고차 쓱 그리고 인수분해할 때 0이 이렇게 표시되는 거 아주 가볍습니다. 자, 인테그랄 해서 이제 범위에서 이거 구하라. 그럼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주어진 식 뭐 써야 됩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dx 이렇게 해 가야 되는데, 자, 이게 지금 알파 베타 큰 이렇게 되는 모양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건 간단하게 6분의 2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답을 구해도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최고차 개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이런 부분 이제 절대값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사라진 거니까 이 부분 가볍게 해결되겠고요. 됐습니까? 저 그렇다면 가볍게 정답은 3분의 4 해서 결과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차 식하고 x축하고 만나서 근 됐을 때 근 구해가는 요령, a 절대값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된 식 적용시킨 거니까 확실하게 좀 잘 기억해서 효율적으로 좀 시간 절약해오면서 정확하게 답까지도 확보해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좌표가 1인점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시각 P에서 이 속도 그래프가 그린 것 같습니다. 속도 그래프가 조지는 거죠. 자,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꾼다. 처음에 계속 플러스 방향으로 가다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이 3초일 때 바꾸는 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위치를 구해달라. 위치를 구해야 되는데, 오호호. 그럼 어떻게 되죠? 적분을 해야 되니까 이제 넓이를 구해가면 되겠죠. 넓이를 이렇게. 자, 넓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2분의 1에 사다리니까 뭐 아랫변 3, 윗변 1 해서 이제 높이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근데 하나 빠뜨리면 안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뭐죠? 자, 좌표가 1인 곳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그럼 이제 위치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1 더하기 이 부분이 이제 4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래서 결과는 얼마가 되겠다? 5가 되겠다. 됐습니까? 자, 뭐 속도 주어지고 뭐 넓이 구해간 것이 뭐 움직인 거리 이런 형태와 관련되는데 계속 플러스 방향이니까 뭐 위치 파악해가는 거고 연관성이 있겠죠. 됐습니까? 자, 6번. 자, 맨 처음에 주어진 좌표 조금 신경 써야 될 항목이 하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놓치지 않고 실수 없이 잘 처리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7번 시작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가나 두 조건을 만족시킬 때 집합 y에서 f1의 값으로 가능한 것의 개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f2는 6이라는 함수값이 나왔습니다. 자, 좌표를 잡아야 되나요? 2일 때 6 이렇게 이런 좌표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겸사겸사 x좌표도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x좌표 뭐 잡죠. 이쯤에서 6이라고 합시다. 자, 근데 모든 실수에 있어서 도함수가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는 이런 이야기는 순간 변화들이 이제 일을 넘어가지 못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겠을 때 f2를 1일 때의 함수값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접선 길이가 맥시멈으로 가더라도 1이잖아요. 그죠? 1. 자, 최대한 변하더라도 1밖에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5가 되겠고 음수도 가능하죠. 음수도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뭐가 가능하겠습니까? 7이 또 가능하겠죠? 자, 이거보다 뭐 물론 작은 실수값을 가질 수 있는데 자, y집합에 있는 거를 보게 되게 되면 다 전부 다 정수, 자연수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가능한 숫자들은 5, 6, 7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사이에 있는 것도 이제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뭐 그냥 간단한 개념 문제가 되는군요. 자, 접선 길기, 순간 변화율 최대한 변화해서 가더라도 절대값 1씩 바뀌어가는 거니까 뭐 길기 자체가 1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계속 1씩 바뀌어갈 때 이제 좌표 5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인 경우에 7이 되는 거겠고 그 사이가 가능하다. 그래서 5, 6, 7 3개 됐습니까? 자, 아주 그냥 독특하게 그냥 개념 해석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7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8번이 되겠습니다. fx하고 gx의 그래프가 서로 접한다. 두 개의 함수가 이렇게 접한다. 이 접전 잡채를 t라고 놓게 되게 되면 일단 그때의 y좌표가 서로 어떻게 되겠고 같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접선 기울기 같아서 공통 접선이 되는 이런 형태가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또 열심히 풀어가지고 계산 결과를 좀 얻어내야 되는데 자, 한번 또 해봅시다. t 세제곱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at 이 부분하고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a 좀 정리해서 써야 되겠죠. t 제곱이 좀 소거되는 거니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t 세제곱 마이너스에 a 플러스 1 t에다가 마이너스 a 이꼴 제로 이제 관계식 좀 나왔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또 열심히 또 미분해야 되겠습니다. 미분하면서 또 t를 대입을 하죠. 3t 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a 되겠고 여긴 또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t가 이렇게 딱 소거가 되는 거니까 자, 풀이를 좀 현명하게 잘 해야 되는데 뭐 좋은 방법 없습니까? 일단은 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t 제곱 문 a 플러스 1인가요? a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식이 나왔으니까 자, 이걸 좀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a 값을 구해야 되는데 t 소거가 힘드니까 먼저 a를 소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a를 뭐 대입을 잘 하면 되겠죠? 자, t 세제곱에다가 a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대입해주면 마이너스의 3t 제곱에 t가 되겠고 빼기 a라는 것은 3t 제곱에 마이너스를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자, 이 결과가 0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계산하니까요 마이너스 2t 세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2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 마이너스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는 또 인수분해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2 그다음 3, 0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어떤 숫자가 될 것 같습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까? 자, 2에 마이너스 2 해주면은 1 되겠고 그러면 마이너스 1 되겠고 마이너스 1 되면서 플러스 1 되니까 처리가 됐죠? 자,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t 플러스 1 되겠고 그 다음에는 2t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 부분이 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하하. 그렇다면 이게 이제 t 플러스 1의 제곱 2t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좌표 자체 우리가 좀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좀 잘 살펴보니까 t 값이 0보다 큰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자, 즉 문제의 x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x 값이 2분의 1인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분의 1 대입해주면 되겠죠. 간단한 식에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곱하게 되면은 4분의 1이겠고 4분의 3은 이퀄 a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a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와우, 계산이 좀 막 길어져 가는데 사실 이론은 별거 없습니다. 맨 처음에 적은 게 다입니다. 두 개의 그래프가 공통 접선을 가져야 되겠다. 좌표가 같아야 되겠고 접선 기울기가 같아져서 공통 접선을 그을 수 있는 뭐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관계식 그래서 나왔고 미분에서 나왔고 두 개를 연립해 가야 되는데 정리된 식인데 자, 어떻게 이제 이런 식들을 좀 현명하게 할까 이런 얘기인데 자, A를 소거해서 식 만들어서 T 찾아서 그 다음에 A로 가는 뭐 전반적인 흐름이죠. 자, 이론은 요거밖에 없는 거니까 이제부터 그럼 수식 다루기라면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자, 중요한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공통 접선이니까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라는 거 좀 강조 드리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론은 뭐 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 이론 바탕으로 해서 자, 수식 연산하는 연산 부분들 확실하게 연습해서 실수 없이 좀 잘 맞춰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9번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이 12, 높이가 9인 원뿔 모양의 그릇이 있다. 매초 1cm씩 수면의 높이가 올라간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수면의 높이. 자, 물을 붓기 시작한 뒤 9초 후에 부피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자, 부피가 될 때는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이건 이제 높이 h가 되겠고 반지름 r이 되거든요. 됐습니까? 자, 근데 지금 이게 중간에 이렇게 잘라진 부분을 지금 표현을 한 건데 이게 지금 r하고 h하고 r의 b가 몇 대 몇이 돼야 되는 거죠? 9대 10이니까 3대 4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r은 이꼴 4h 이렇게 되는 거니까 r은 이꼴 3분의 4h 이런 관계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피를 구해야 되는 부피는 파이 r 제곱 h 이건 원 귀둥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뿌리니까 뭐가 됐죠? 3분의가 필요하죠. 3분의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근데요 이 부분은 3분의 파이에다가 r 부분을 3분의 4h 대입을 해서 제곱 h 이렇게 좀 식을 만들어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9에 27에 16파이 h 세제곱 부피가 이제 이렇게 h에 관한 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왜 h에 관한 식을 세웠죠? 문제에 주어진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 매초 수면의 높이가 올라간다. 자, 시간에 따른 h의 변화가 1이다. 이런 정보가 주어져 있어서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부피의 변화율. 자, 부피의 변화율,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함수로 주어진 부피를 뭐 하면 되겠습니까? 미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9분의 16파이 h 제곱. 자, h 미분했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9분의 16파이가 됐고요. h가 좀 얼마에 되겠습니까? 9초 지났으니까 이제 9제곱이 되겠다. 이런 얘기겠죠. 하나 약분하니까 16 곱하기 9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6, 9, 54에다가 1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4파이가 되네요. 자, 부피 변화는 144파이다. 자, 5번에 보이죠? 자,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좀 식을 세워가야 되는 관점, 그 중에서도 이제 미분해야 되는 그런 관점이 좀 살짝 낯선 거가 있는데, 자, 맨 처음에 이렇게 비해서 한 문자로 처리할 준비, 요건 좀 무난한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는 되겠죠. 자, 부피 기본식인데, 자, 한 문자로 고쳤다. h에 대한 문자로 고쳤다. 이유요? 자, 문제에 주어진 정보 때문에 그렇죠. 시간에 따른 h의 변화. 이게 이제 반지름 변화했으면 또 r에 대한 식으로 세워야 되는 거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한 문자로 고쳐서 부피식 됐고, 자, 이제 여기 식 세워가는 요 과정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야 되겠죠. 주어진 문자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 문자와 관련된 식 세우기. 그 다음 미분. 근데 이제 요 미분이 좀 이제 낯설 수가 있으니까 조금 해가는데, 특히 이제 이렇게 써야 되는 이런 부분 주의해서 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제가 좀 해놓으니까 이제 미분이 그럴싸해 보이죠? 자,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할 수 있으려면 조금 복습을 좀 해서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능력을 좀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다음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 라지 fx에 대하여 f형은 1이고 라지 fx와 관련된 식이 쫙 주어져 있습니다.
f1의 값을 구해달라. 자, 중요한 원리 형태가 하나가 있는데 뭐 문제 유형이라고 보는 게 더 좋겠죠. 자, 어떤 유형인가요? 라지 fx하고 xfx. 자, 이렇게 동시에 존재하는 이 문제 유형. 풀이 원리가 뭐죠? 자, 미분. 자, 이 부분 확실하게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왜냐면 이 부분이 이제 문제에서 보는 부정적 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라지 fx를 알 수 있는 항목이 아니니까 미분을 통해서 원래 함수인 fx를 만들어 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관계식이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변도 미분 들어가는 거니까 fx가 처리가 되겠고요. xf'x가 되겠고 마이너스 6x 제곱에 플러스 2x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소거되면서 주어진 식인데 이제 f'x는 하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죠. 전체를 좀 x로 나누면서 정리해 주는 거니까 6x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fx를 자연스럽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c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자, 근데요 문제 또 어떤 중요한 정보가 있죠. f0은 얼마다? 1이다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f0은 1이다 이 정보 때문에 c 값이 1 처리되겠죠. 자, 그럼 이제 fx가 이제 최종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됐습니까? 자, 완성이 다 됐습니다. 자, 이때 이제 f1 구해달라. 자, 이거는 뭐 3 그냥 2 이렇게 바로 쓰면 되겠죠. 자, 마지막에 처리해 가는 거는 별 문제가 없고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도 맨 처음에 이 주어진 문제 유형 라지 fx 있는데 옆에 x fx는 이 유형 자, 부정적 분인데 부정적 분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미분을 하게 되면 fx에 대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어서 풀이 원리가 미분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미분한 이후에 정리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부정적 분하면서 이제 적분상수 C 가르쳐 준 거 이용해서 최종 fx를 구해가는 구절차. 됐습니까? 자, 아무리 되짚어봐도 자, 풀이 원리 정확하게 알면 무난한 거니까 이 풀이 원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대표 유형이니까 출제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복습 철저하게 잘 해서 출제됐을 때 확실하게 잘 맞춰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1번이 되겠습니다. 3차 함수가 다음 세 조건을 만족시킬 때 세 상수 ABC 합을 구해달라. 자, 알파 베타에서 그 값을 갖는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f 프라임 x는 0이 근이 알파 베타다. 이런 정보가 주어져 있는 거죠. 자, 최고차가 양수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프 모양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파 베타. 됐습니까? 자, 그런 정보군요. 자, 그 다음 중점은 자, 0,2. 알파 베타의 중점 이곳이 0,2.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보가 좀 있는데 어떤 걸 할까요? 자, 우선 뭐 쉬운 정보를 좀 알아봅시다. F0은 무조건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 정보에서 우리는 벌써 값을 하나 알았습니다. 자, F0 하게 되면 이건 그냥 C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C가 2입니다라는 정보를 매우 쉽게 하나 얻었고요. 그 다음에 X좌표가 0이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이 계산 결과 0이다라는 정보인데 이 부분은 이제 이따가 이제 유용하게 쓰면 되겠고 그 다음 극대극소의 차는 2다? 자, 이게 차이가 2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간격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중점 역할이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f 프라임 x부터 이제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미분을 하면 되는 거니까 9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자, 요거의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즉 9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는 0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 요게 이제 마이너스 9분의 2a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0 돼야 되는 거니까 a 값이 0이라는 정보를 얻은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알파 베타가 뭐 9분의 b다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됐습니까?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라는 이 정보를 뭐 이렇게 문자를 좀 줄여갈 수도 있으니까 좀 잠시 대기시켜서 이제 그 다음 과정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문자를 좀 줄여가야 되는 건데, 자, 그럼 이제 문자가 뭐 하나 남은 거죠? a 사라졌고 a 0이었으니까 됐고, 자, 그럼 이제 뭐 fx식을 다시 한번 쓰면요, 3x 세제곱 a가 0이었으니까 bx 플러스 c가 2 이렇게 처리됐죠? 이 정도 완성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그 값을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뭐 극소값 조사하죠. 뭐 극소값 f 베타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3 베타 세제곱 플러스 b 베타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은 바로 2에서부터 차이가 3분의 4라고 했으니까 절반인 9분의 2를 뺀 이런 값이 되겠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중점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쉽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계산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알파를 좀 소거하면 되겠군요. 자, 알파를 소거하면 좀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9분의 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요 값을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3베타 세제곱 b 값이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9 베타 제곱에다가 베타 세제곱 더하기 2는 또 소거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9분의 2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6 베타 세제곱이 마이너스 9분의 2 되니까 플러스로 약분되고 또 약분돼서 3 되는 거니까 베타 세제곱이 27분의 1이니까 베타 값은 얼마다? 3분의 1이다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9분의 b였는데 베타 값이 3분의 1 나왔으니까 b 값은 그러면 얼마? 마이너스 1이다.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네요. 9분의 1에 약분되니까. 자, 그러면 전부 다 얻어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a는 0이었고 b 값은 마이너스 1이었고 c 값이 2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결과들이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두 더하기해서 정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정보들을 진짜 효율적으로 좀 해야만 계산을 좀 필요한 부분들 처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 값을 갖는다 라는 이야기. 그러면 f'x의 근이 알파 베타가 되겠다. 자, 결국은 미분한 식에서 근과 기수의 관계를 이용할 준비가 이제 좀 식이 얻어진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a 값이 0이 되겠고요. 자, 이건 a 값 0은 이제 중점이 0,2다라는 이 부분 때문에 나온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0,2가 또 아예 함수 값이니까 이곳에서 이제 f0은 2다라는 정보에 의해서 또 c 값도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 극대극소의 차, 중점이 2가 됐는데 차가 9분의 4란 이야기는 양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극소 값은 9분의 이렇게 빼기 형태로 처리해 간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알파를 했어도 되는데 베타를 처리해서 뭐 어쨌든 문자 하나 좀 소거해가는 그런 형태니까 좀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산수했는지 좀 여러분들 검토하셔가면서 자, 이게 은근히 복잡한 식이거든요. 자, 제가 이제 좀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렸는데 복습 좀 철저하게 잘 하셔가지고 저보다 더 좋은 풀이법 있으면 좀 더 좋은 풀이법으로 싹싹 좀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더 좋은 풀이법이라는 것은 3차 함수의 성질, 사실은 그 이 0,2가 변곡점이거든요. 변곡점. 극대값, 극소값의 중점, 이런 변곡점, 그런 성질을 좀 알고 있었다면 조금 더 사실 수식 형태를 줄여갈 모양도 좀 있는데, 자,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교과 과정하고 살짝 좀 벗어나는 감이 있어서 지금 이제 근과 기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11번 좀 복잡하니까 복습 철저하게 좀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 이어집니다. 점에서 곡선에다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긋습니다. 그래프 밖에서 그래프의 접선을 긋겠다. 조금 신경 쓰이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fx를 x 세제곱 플러스 2라고 했을 때 그래프 밖에서 그래프의 접선을 긋겠다. 어떻게 되죠? 임의점 t, ft f't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접선의 방식 만들어야죠. 이 만든 식이 1,a를 지난다. 이런 형태를 이용해 이제 풀이가 진행되겠습니다. 자, 만들겠습니다. ft, f''t, x-t 열심히 만들어서 1,a를 지난다. 그러니까 대입을 해야 되죠. ft 더하기 f''t의 1-t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t 세제곱 플러스 2였죠? 세제곱 플러스 2가 되겠고, 이 부분이 3t 제곱인가요? 그럼 3t 제곱이고, 여기는 그러면 빼기가 전개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3t 세제곱절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최종 이쁘게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 플러스 2라는 식하고 a하고 딱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새로운 식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요 식이 a하고 딱 맞닿을 근이 몇 개가 돼야 되겠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긋는다 라는 얘기가 됐으니까 근이 이제 두 개가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새로운 문제 풀이 들어가면 됩니다. gt를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 플러스 2라고 해주면 g't는 마이너스 6t
6t 제곱 플러스 6t 처리되니까 마이너스 6t에 t 플러스 마이너스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3참수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죠. 이렇게 극각 가는 좌표가 0하고 1 됐습니까? 자, 0일 때의 함수값은 2가 되겠고 1일 때의 함수값 1 대입해보니까 얼마가 되는가? 3 됩니까?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거의 다 평대를 그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자, 원래는 이제 이렇게 긋게 되면 만나는 것이 이제 3개. 지금 이렇게 긋게 되면 2개. 됐습니까? 아래 위로 더 이렇게 긋게 되게 되면 뭐 하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값들이 이제 A가 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지금 2개가 되라는 얘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어라 이런 얘기 되었으니까 이 A 값이 2하고 3일 때가 접선 개수가 몇 개가 되겠다. 2개가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때 가능한 A 값의 합을 구하라. 그럼 뭐 가볍게 더하기 해서 5가 되겠죠. 마지막 다 구해가는 건 문제가 없고요. 그냥 큰 틀의 흐름의 절차가 매우 중요한데 그래프 밖에서 그래프에 접선 긋는 문제는 이미 이 점에서의 접선 방정식을 열심히 만들어서 그것이 1,1을 지난다. 접선 방정식 만들어서 여기 지난다. 자, 요 형태의 이론 딱 대입한 이론이 되는 거죠. 자, 이걸 열심히 풀었는데 이걸 만족해주는 근의 개수가 요거의 근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관점으로 지금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식을 A가 이제 있어서 깔끔하게 A 있는 부분 없는 부분 모아놓고 그럼 이제 없는 부분에 다시 이거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좀 근 개수를 좀 접근하겠다. 뭐 정확한 근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근 개수니까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간다라는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좀 길어지는 수식 형태의 복잡한 연산 개념도 살짝 좀 들어가 있으니까 복습 이 문제도 역시 철저하게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유신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구창의 개수가 양수인 4참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F'형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크기 순서가 딱 되어 있네요. 그 값들을 열심히 다 곱하기 했더니 음수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모양을 좀 상상을 해봐야 되는데 자, 4참수 미분에서 극각 가는 좌표 최고차가 0이니까 그래프 모양 정상적으로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알파, 베타, 감마가 되는데 이 함수 값들을 모두 곱하기 해주면 뭐가 되겠다? 음수가 되겠다. 그렇다는 얘기는 셋 다 음수가 되는 이런 모양도 상상해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음수가 3개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부터 음수가 몇 개가 돼야 되죠? 음수가 하나인 모양을 해야 되죠? 자, 그렇다면 모양이 두 종류가 되는데 쭉 작아져라 좀 커져라. 자, 됐습니까? 자, 그럼 음수 양수 2개 됐습니까? 여기는 뭐 물론 알파 베타 감마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모양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반대되는 모양도 있겠죠. 자, 작아져라 됐습니다. 알파 베타 가마. 자, 이런 모양들을 일단 문제를 읽으면서 3개의 모양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너무 크게 그랬네요. 자, 됐습니다. 뭐 보기를 이제 한점 살펴볼까요? 베타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맞습니다. 알파 베타 순서니까 베타에서 극대값 갖는다. 맞습니다. 함수 fx는 알파하고 감마에서는 극소값 같습니다. 뭐 어떤 그래프가 되든지 이것은 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fx는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림 모양은 다양하게 있는데 이걸 그려도 근 2개, 이걸 그려도 근 2개, 이걸 그려도 근 2개. 그는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f 알파가 양수이면 자, 그럼 이제 요건 좀 그려봐야 되겠는데 f 알파가 양수이면 첫 번째 그림일 땐 그러면 이 부분이 양수가 되려는 얘기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만나는 근들은 지금 첫 번째 그림은 근이 없는데요. 문제가 됩니다. 뭐 그러면 근이 뭐 혹시 요쪽이 좀 그럼 다른 그래프가 되는 거니까 됐습니다. 자, 뭐 첫 번째 그림은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가 되겠고 다음은 알파가 일단 이게 양수다.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또 이것도 근이 다른 데도 없는데 이건 해당 사항이 없고 자, 이렇게 이게 양수다.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근들이 이쪽에서 생겨야 되겠죠. 생기는데 그 근들은 베타보다 작은 실근이다. 베타보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쪽에서 만나는 거죠. 큰 실근이다. 그러니까 리을은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기역, 니은, 디귿 3개가 맞아떨어지는 그런 문제 이론이 되겠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프 개형 맨 처음부터는 하나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주어진 정보를 보게 되면 근을 갖는다.
뭐 순서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곱하기해서 음수다라고 해서 근데 이 그림 모양을 이렇게 세 개를 풀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가 되겠습니다. 뭐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그림 모양이 되어 있다면 별거 없는데 자, 그림 모양을 뭐 만약에 이제 첫 번째 거 하나만 상상해서 풀이 지나가겠다. 그렇다면은 리을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해석 자체가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 가지고 다양한 사차함수 모양을 좀 생각한 다음에 문제점 적용해가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래프 사차함수 그래프 모양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선행적으로 이제 학습이 되어 있지 않다면 어려운 그런 문제 형태가 되니까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복습들을 좀 철저하게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번 시작합니다. 3차 함수에 대하여 gx라는 것은 fx를 그려서 절대값을 붙인 이런 그래프가 되겠다. 자, 그래프를 좀 많이 알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gx가 또 알파벳의 극대값을 갖습니다. 오호, 3차 함수가 일단 그래프 경을 조금 조사를 해가면서 문제의 뜻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처리되게 되면 마이너스 3 튀어나가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됐습니까? 자, 인수분해가 또 됩니다. x-3에 x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프 좀 볼까요? 최고차가 음이었으니까 감소, 증가, 감소 이런 형태로 그려져 가는데 자, 극각 갖는 좌표가 한 번은 마이너스 1, 한 번은 3이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절대값을 붙여서 어딘가에 꺾어서 올려야 되는데 극대값이 두 군데가 돼야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중간에 뭐 이런 식에서 꺾어 올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니까 극대값은 뭐 하나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어떻게 꺾어 올려야 되죠? 당연히 중간 부분에 이렇게 꺾어 올려줘야 자, 원래 그래프 있고 내려온 부분이 꺾어서 올라가고 원래 그래프 있고 꺾어서 올라가고 그럼 극대값을 가는 좌표가 몇 개가 되겠죠?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두 개의 좌표가 공교롭게도 원래 극값을 가는 좌표죠.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표현을 좀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이것에서 알아야 될 정보 그 다음에 좀 차이도 있는데 자, 이제 수식 계산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f-1 이게 이제 f 알파에 해당하는 거죠. 자, 됐습니까? 자, 그럼 주어진 식에다가 열심히 마이너스를 대입해 보는 거니까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9에다가 플러스 a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a-5가 되는데 이 부분 이제 음수였어야 됩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f에다가 이제 3을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7에 플러스 27 플러스 20 이 숫자들이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a 더하기 27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거는 또 뭐 당연히 양수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a 값이 뭐 별거 아니지만 마이너스 27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는 그 기본 범위도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절대값 한 g 부분에서 처리하라는 얘기는 이제 부호가 좀 바뀌어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g 알파 빼기 g 베타 이 부분이 절대값이 지금 뭐 12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한 건데 뭐 한 음수를 뭐 양수로 만들어서 차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 하나 음수 부분을 바꾸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5로 열심히 바꿔가면 되겠고요. 빼기 a 더하기 2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부분의 절대값이 12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였고 자, 이 부분을 이쁘게 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2a인데 그러면 이제 그냥 2a 마이너스는 플러스 22 처리해서 절대값이 12보다 크다 이거 풀어가면 되겠죠? a 더하기 11이 6보다 크다 풀어가면 되겠죠? 자, 이제 지금 식을 좀 세우면 되겠습니다. a 플러스 11이 6보다 크다가 되거나 a 플러스 11이 마이너스 6보다 작다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범위가 나오는데 범위가 어떻게 되죠? a 값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 17이 됩니까요? 마이너스 17보다 17 자,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럼 이게 이렇게 쓸모가 있네요. 마이너스 27 그 다음에 얼마였죠? 5 이렇게 돼서 사이 범위에서 풀어야 되는데 이런 범위. 자, 그렇다면 만족하는 숫자 개수가 중간에 이렇게 좀 생기겠습니다. 자, 그렇군요. 자, 그래서 a 값의 범위를 열심히 구했는데 그 a의 정수의 개수는 또 몇 개가 되느냐? 좀 개수를 또 카운팅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곳은 좀 몇 개가 있습니까? 자, 마이너스 4부터 플러스 4까지 9개가 있겠고 이것도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빼고 10에다가 더하기 하니까 또 9개가 있네요. 자, 두 개를 좀 더하기 해서 18개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참 풀었는데 있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조금 학습이 돼 있어서 좀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결과들 좀 연결해 가는 거. 큰 틀을 하나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원래 3차함수 미분해가지고 극각가는 좌표 나왔으니까 그래프 개형이 자연스럽게 증가 감소 이렇게 그려지겠다. 근데 절대값에서 극대값이 두 개죠. 오, 조심해야 됩니다. 극대값이 두 개 되는 것은 극대 극소 사이에서 그어서 꺾어서 올라갔을 때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그 극각가는 좌표들은 원래 극각가는 좌표들이었다. 됐습니까? 자, 글이 되려면 먼저 집어넣은 값들, 이게 원래 극각가는 좌표가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가 돼야 되겠다. 해서 이제 A 값의 기초 범위값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엔 절대값 붙인 거에서 그 극대값들의 차 물어봤으니까 원래 이제 음수 값은 이거 이제 플러스로 만들 거고 원래 있는 그 값이고 그 부분의 차니까 절대값이어서 12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부터 열심히 해서 범위 구한 거죠. 자, 범위 구한 거는 뭐 대단한 내용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 범위를 구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거 봤을 때 자, 이게 나중에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상 못한 상태에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극대값을 두 개 갖는다라는 그런 뜻 파악을 해가는 그런 과정들도 쉽지 않은 내용이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15번 시작합니다.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주어진 식을 만족할 때. 이 부분은 인테그럴 부분에 0부터 2까지 써있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3x 제곱 되어 있고요. 자, dt의 x는 어울리지 않죠. 자, 전개해서 2 되겠고 0부터 2까지 ft dt 빼기 자 0부터 2까지 ft dt 자, 이런 형태로 좀 식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t dt 이 부분은 이게 이제 정적 부분이니까 이 결과가 값으로서 결정이 되겠죠. 자, 이런 거를 이용하게 되면 fx 자체가 3x 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a 이렇게 된 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 주어진 정보가 있으니까 0부터 2까지 3x 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a를 우리가 이제 직접 적분을 하면 되겠죠. 그 결과는 당연히 a가 나와야 되겠고요. x 세제곱 ax 제곱 그 다음이 뭐죠? ax 처리해서 0부터 2까지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 4, 2, 2a 이렇게 처리됩니까? 자, 이 결과가 a다.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다 풀고 나서 이게 틀린 거 뭡니까? 순간 자, 까불면 다칩니다. 자, A값 얼마다? 마이너스 8이다.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함수식이 완성됐습니다. fx는 3x 제곱 16x 플러스 8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이때 이제 f0을 구해달라. 그러면 당연히 8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8. 중간순간 좀 미스나가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형태적으로 이 문제는 제일 중요한 점은 인테그랄 부분에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숫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적분이란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계산 결과가 값을 얻어줄 거니까 a로 이렇게 치환하게 되면 fx의 식 모양이 결정돼서 그 다음은 이제 뭐 이렇게 적분해가지고 값을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함수를 알면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값 구하고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은 거니까 자, 무난한 형태가 되는데 자, 중요한 문제 유형이라는 사실을 좀 잘 기억하셔가지고 다음에 다른 문제 형태에도 똑같은 패턴 나왔을 때 원리 자체가 똑같이 적용되니까 실수 없이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16번 이어집니다. 주어진 구간에서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그 값을 또 구해달라. 인테그랄 변수 x가 있네요. 와. 자, 그럼 최대 최소를 하려면 이제 극각가는 좌표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미분을 통해서 f'(x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을 적분했다 미분하게 되면요. 안쪽에 있는 게 그대로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x에 x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돼서 극각가는 좌표들이 0하고 2라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구간 자체가 0부터 3 이렇게 돼 있다. 이제 f' 자체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함수란 얘기는 이것이 0, 2가 된다는 얘기는 3차 함수가 지금 이렇게 해서 극각가는 좌표가 지금 0하고 2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조사해야 될 구간이 0부터 3까지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구해야 될 좌표들이 세 군데 존재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F0을 열심히 조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t제곱 마이너스 2t를 계산해야 되겠고, 이거 좀 그럼 미리 다 산수할까요? 자,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t 제곱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0 집어넣으면 0이고, 그 다음 빼기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 처리되니까 3분의 4가 되나요? 3분의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F2를 또 열심히 조사해야죠. 그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t 제곱 마이너스 2t. 그냥 적분식을 곧바로 쓸걸. 아까워라.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t 제곱에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3분의 8 마이너스 4에다가 더하기, 이건 뭐 아까 숫자 집어넣은 거니까 3분의 4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 결과가 0이 되나요? 그 다음은요, 3을 알아봐야 되는 거니까 이건 이제 곧바로 알겠습니다.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t 제곱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진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요, 27에 9가 되겠고 빼기 9 사라지고 더하기 3분의 4 처리되니까 계산 결과 또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최대값 3분의 4, 최소값 0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자,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3배의 3분의 4 더하기 0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값 4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것도 은근히 계산량이 좀 따라가는데, 계산량이 좀 있으니까 이것도 좀 이 중간에 이런 부분에서 흐트러짐 없이 그냥 곧바로 좀 잘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함수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극악 갖는 좌표 알아보기 위해서 미분해서 극악 갖는 모양, 그래서 이제 fx의 전체적인 모양 이해했고요. 그렇다면 조사해야 될 각 항목 값 자체가 세 군데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걸 조사를 한 거죠. 하나 줘, 또 하나, 그다음 또 하나. 됐습니까? 조사한 결과들 중에서 가장 큰 값 최대값, 가장 작은 값 최소값 이렇게 처리되는 최대 최소이면 가장 기본적인, 맨 마지막은 기본적인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적분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형태니까 쉽지 않죠. 자,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17번 시작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fx 그래프와 그 역함수가 만나는 두 점, 중요한 정보가 이렇게 줬습니다. 1하고 2랍니다. 자, 0과 1에서 두 그래프하고 x축과 y축, 색칠된 부분이군요.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a라고 하고 2에서 두 곡선을 둘러싸인 넓이 b라고 하자. 알겠습니다. 결국은 뭐 넓이 다 합하는 거군요. 됐죠? 자, 좋은 정보. 원래 함수고 역함수고 만나는 x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결국 뭐 f1이 1이다 이런 정보죠. 물론 f2도 2 이런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a 더하기 b는 1이란 뜻이고 4a 더하기 b는 2란 뜻이겠고, 빼니까 3a는 1 처리돼서 a 값은 3분의 1이다. a 값 3분의 1을 대입했더니 b 값은 3분의 2다 라고 해서 결과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나중에 써먹으면 되겠고요. 자, 더 현재 넓이 구하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넓이, 근데 이제 우리가 역함수는 y는 이꼴 x를 이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자, 이곳이 1이고 이곳이 2다 이런 모양이 되니까 사실 요 넓이를 구하고 요 넓이를 구해서 이 넓이의 몇 배? 2배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뭐다? 전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다.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배 처리해주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빼기 x 이렇게 dx를 처리해주면 되겠고, 요거는 함수가 바뀌니까 아예 마이너스에서 1부터 2까지 이렇게 fx 빼기 dx 해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의 식을 세워야 되겠다. 이 부분이 이제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2배 되어 있고요. 그러면 식을 보게 되게 되면 그냥 적분식을 곧바로 쓰면 좋은데 실제 식을 한번 써볼까요? 그래도 자, ax 제곱 플러스 b 빼기 x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dx 빼기 1부터 2까지 ax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x dx 지금 이렇게 처리하자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3분의 ax 세제곱 bx 빼기 2분의 1 x 제곱 처리가 됐죠. 자, 0부터 1 똑같은 식의 빼기 1부터 2까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2배에 이곳에 1 집어넣을 때 이곳에 또 1 집어넣을 때 결과가 똑같아지는 거니까 2배에 3분의 a 더하기 b 빼기 2분의 1 처리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빼기 0 됐고 빼기에 2 집어넣어야죠. 2 집어넣으니까 3분의 8
a가 되겠고 플러스 2b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된 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3분의 2a가 되고 2b가 되고 마이너스 1 되겠고 마이너스 3분의 8a에 마이너스 2b 지워지고 플러스 2 처리되면 됐죠. 자, 이제 거의 계산이 다 왔습니다. 3분의 2, 3분의 8, 3분의 6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a 값이 얻으셨었죠? a 값이 3분의 1이었죠. 자, 그렇게 되면은 2배의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처리되나요? 그래서 정답은 3분의 2. 자, 이렇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산까지. 와, 역시 저분 계산 대박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미지수까지 처리해서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제한 시간 내에 풀이해야 되겠다. 정신 집중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큰 흐름 보게 되면 두 함수가 만나는 좌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좌표 이용해서 문제 값 주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 넓이를 구해야 되겠다. 역함수를 구해서 넓이 구해야 한다는 것은 와, 이건 말도 안 되죠. 2차 함수 역함수가 무리함수 나와서 넓이 적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y는 = x하고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겠다.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 넓이 구해서 2배를 한다. 2배. 자, 이 부분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함수하고 fx하고의 관계. 자, 이 부분 건너뛰고 이제 식 가서 처리할 때 이런 부분들 제가 좀 센스 있게 잘 처리한 겁니다. 이렇게 좌표 같아서 2배 이렇게 처리한 부분. 시간 좀 절약하는 거죠. 긴 식을 좀 이렇게 2번 쓰게 되면 좀 오히려 더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전체적인 계산 결과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계산한 결과. 자, 근데 좀 특이하죠. 제가 처음부터 숫자를 집어넣지 않죠.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이 숫자가 좀 깔끔했으면 아마 대입을 했을 겁니다. 근데 뭐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이제 유리수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들을 집어넣게 되면 식이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복잡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 문자로 그대로 놓고 대입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약간 제 센스 있게 좀 처리한 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A 값, B 값을 구했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처리해 준다. 이게 만약에 깔끔하게 뭐 정수로서 A 값이 3 뭐 이런 식이었다면 아마 숫자를 처음부터 대입해서 계산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왜 대입을 안 하고 계산했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감각적으로 평상시에 얼마나 적분 연산을 했느냐 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또 이런 부분들 좀 배워가면서 학습하면 조금이라도 시간 절약하고 또 효율적으로 계산 미스 줄여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8번 이어집니다. 어떤 문제가 주어져 있나요?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오케이. 하나는 이차함수, 하나는 일차함수. 됐습니까?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림 잘 그려져 있습니다. 오케이. 자, 두 점 PQ가 원점에서 동시에 출발할 때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차 함수가 지금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려줘서 0하고 2 그러니까 대칭 축은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a 값이 1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다음 b 값을 물어봤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라는 이런 식하고 그 다음에는 뭐였습니까? 5분의 3t인가요? 5분의 3t 이렇게 된 식하고 만나는 좌표를 열심히 찾아야 되는 겁니까? 자, 그러면은 뭐 t제곱 마이너스 가서 빼니까 5분의 7t 이렇게 처리가 돼서 는 0 처리되는 거니까 t 값은 0하고 5분의 7 이렇게 되는 거니까 b 값이 5분의 7이다. 그러니까 기억 그래서 맞다. 됐습니까? 그 다음은요, 두 점 PQ 위치가 같아지는 시각 T가 C가 A하고 이거 1초하고 2초 이 사이에 이제 존재합니까? 이거 물어봤는데 오호 이런 부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좀 거리를 또 열심히 좀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적분을 해야겠죠. 자, 적분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주어진 식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1t 세제곱에 t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엔 얼마였죠? 5분의 3이었나요? 그러면 이제 얼마가 되겠습니까? 10분의 3t 제곱 뭐 이런 걸 좀 풀어야 되겠습니까? t가 0은 아니니까 전체 t를 다 소걸 해버리죠. 3분의 1t 되겠고 플러스 1에다가 10분의 3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3분의 1t는 이꼴 10분의 7이 되나요?
그러면 t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0분의 2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t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더 멀리 가야 됩니다. 니은이 잘못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것까지 해결했고요. 자, 세 번째는 어떤 정보가 주어져 있나요? 두 점 PQ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은 그렇죠. 넓이를 적분해 가는 건데 최대가 될 때는 언제다? B일 때다. 뭐 안 봐도 맞습니다. 디귿 오케이입니다. 지금 두 곡선에서 여기 사이 넓이가 이 부분이 바로 이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거리 차이가 되겠습니다. 두 점 사이 거리 됐습니까? 그 거리가 B일 때까지 가장 커졌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제 역전되는 거니까 길이가 다시 줄어듭니다. 자, 그러니까 기역 디귿이 맞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적분하는 형태일 때 x축을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이 아랫부분이 이 아랫부분 공통이니까 위 높이 차이는 만큼이 두 PQ 사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설명 이해되셨죠? 자, 해석하는 부분들이 관여되어 있는 18번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여러분들도 좀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술형 첫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인테그럴 fx식이 쫙 주어졌을 때 fx 값을 구해달라. 이 부분은 주어진 식을 그냥 미분하면 되겠습니다. 미분. 자, 적분한 결과를 미분하게 되면 fx가 그대로 얻어질 거고요. 그러면 2x-5 나오면 되겠습니다. 오, 썼는데 그냥 답입니다. 와우, 끝났습니다. 자, 다음은요. 주어진 식 정적분 값을 구해달라. 실제로 이제 적분해야 되겠습니다. x 세제곱 플러스 x가 되겠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3을 열심히 대입하면 27 더하기 3 이렇게 처리되나요? 자, 빼기에 좌표가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됩니까? 알겠습니다. 30에다가 더하기 2 처리해서 32가 나오면 되는 문제. 문제들이 이렇게만 나오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하하, 주어진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는 건데 마이너스 1 플러스 1 되는 건데 그죠? 근데 이제 0부터 2까지 해서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하라겠습니다. 이제 함수식이 0과 1 사이일 때 음수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0부터 2까지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이 식은요. 자, 0부터 1까지는 음수가 되니까 1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해야 되겠고 1부터 2까지는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x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0, 1 처리해주면 되겠고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 해서 1부터 2까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 마이너스 3분의 1 처리해주면 앞쪽 계산이 끝난 것 같고요. 여기는 3분의 1에 8 마이너스 1 빼기 2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2에다가 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3분의 7이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빼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3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정답 2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뭐 간단한 연산 이런 문제 형태니까 뭐 서술형 첫 번째는 그냥 무난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포물선 y는 x-2의 제곱에 접하면서 x축과 y축과 교점이 모두 양수인 직선 mx 플러스 n 중에서 그림과 같이 x축과 y축 둘러싸인 부분 그러니까 색칠한 부분 넓이가 되겠습니다. 색칠한 부분 넓이가 최소일 때 접점 좌표 그 다음에 넓이도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오, 정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이 문제는요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사실은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라는 것은 좀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 전체 넓이에서 전체 이 곡선으로 된 넓이에서 이렇게 좀 삼각형 된 넓이를 좀 뺀 거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색칠한 부분 넓이 이 부분이 최대가 되겠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 곡선 아래 둘러싸인 부분에 이 넓이가 이건 이미 고정되어 있는 값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이 삼각형 넓이 이 부분이 최대다. 이게 이제 접근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일단은 접선의 방정식부터 구해야 되는 거니까 접점 좌표를 모르는 거니까 t, 또 t-2의 제곱에다가 또 미분하게 되면 2의 t-2 이렇게 또 열심히 또 구해야 되겠네요. 우와. 자, 일단은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겠습니다. y는 2의 t-2의 x-t 플러스 t-2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배의 t-2의 x 되겠고 마이너스 2t의 t-2에다가 플러스 t-2의 제곱 처리됐습니다. 자, 어차피 정리를 좀 다 해야 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t제곱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t제곱 됐습니까? 플러스 4t 마이너스 4t 지워지니까 땡큐 플러스 4 해주면은 접선 방정식이 완성됐습니다. 접선식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식의 y절편은 어떻게 됐습니까? y절편은 그냥 끝났습니다. 4 마이너스 t제곱 해서 이제 끝 되겠고 x절편은 y에다가 0 쓰는 거니까 2의 t 마이너스 2의 x는 이항시키면 t제곱 마이너스 4 처리되겠고 약분이 되게 되면 2분의 t 플러스 1이 처리되는 건가요? 자, 그럼 또 x절편은 2분의 t 플러스 1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둘 다 양수라고 되어 있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넓이를 그럼 s라고 할까요? 넓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넓이를 구하자. st 2분의 1의 밑변 길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2분의 t 플러스 2 높이 저거는 또 뭘까요? 마이너스를 끄집어낼까요? 어떨까요?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그럼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정도 됐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t 플러스 2의 제곱 t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3차함수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좌표로 봤을 때 최고차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런 그래프가 되겠다. 마이너스 2에 플러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극악관은 좌표. 사실은 미분 안 해도 아는데 우리가 이제 요 점하고 요게 이렇게 돼 이렇게 되면 이게 1대1 이렇게 돼서 사실 여기 최대가 되는 이 t값 좌표는 3분의 4, 2 빼기 3분의 4를 해주면 되나요? 그럼 이제 3분의 2 해서 t값을 아는데 에헤이. 자,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구하려면 이제 미분을 해야 되겠죠? 자, 극각가는 좌표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s 프라임 t를 구하게 되게 되면 앞에 거 미분할 때 마이너스 4분의 2가 되겠고 t 플러스 2가 처리되고 t 마이너스 2 되겠고 마이너스 4분의 1에 t 플러스 2에 제곱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공통의 t 플러스 2 공통 처리가 됐고요. 여긴 2배에서 2 자, 2배의 2t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여기는 플러스 t 플러스 2가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곳에서 근 3분의 2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얻어졌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문제에서 접점 좌표를 구하라고 했는데 접점 좌표는 x좌표 값이 지금 t값이 3분의 2가 됐죠. 그래서 접점의 좌표는 3분의 2가 나오면 3분의 1을 대입하면 되니까요. 3분의 4 제곱하니까 9분의 16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됐습니까? 넓이를 구하라. 자, 그러면 이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tx 제곱 이것도 넓이를 미리 구해놨어야 됐군요. 4x 플러스 4dx 이 넓이도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처리해서 0부터 2까지 처리해 주는 거니까 자,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3분의 8에다가 2 집어넣으니까 4에 8이 되겠습니까? 8 되겠고 더하기 8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넓이는 3분의 8 됐습니다. 자, 3분의 8. 3분의 8이 답이 아니고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곳에서 t값이 3분의 2가 됐으니까 넓이가 어떠시죠? 이게 이제 넓이식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s 3분의 1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s 3분의 2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1 3분의 2 대입 들어가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3분의 2 더하기 2니까 3분의 8입니까? 3분의 8의 제곱 그 다음에 3분의 2 빼기가 되니까 또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요거 약분하게 되니까 3분의 1에다가 9분의 64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그러면 27분의 64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빼야죠. 또 이렇게 그럼 최종 3분의 8에서 27분의 64를 또 빼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27분의 72에서 98, 70인가요? 그 다음에 64를 빼는 건가요? 와, 이렇군요. 그럼 27분의 8이 됩니까? 자, 그럼 최대값. 와, 구했습니다. 넓이 최대값 27분의 8까지 구했습니다. 자, 어마어마하군요. 자, 큰 흐름틀 다시 한번 좀 봐서 조금 필요한 부분은 사실 필요한 부분들은 맨 처음에 이 넓이 최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곡선하고 이 둘러싸인 이 부분 넓이 이 넓이가 지금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고정되어 있다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이 고정된 넓이 자체가 딱 고정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접선을 딱 그어서 아래쪽에 생기는 이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게 되면 그 사이에 있는 넓이가 최소가 되겠다. 이 부분이 사실 맨 처음 접근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죠. 됐습니까? 자, 다른 것들은 이제 이 이론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엄청난 이제 산수를 진행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임의점에서 접선 좌표 나와가지고 접선 방정식 열심히 만들었고요. 접선 방정식 정리가 여기까지 접선 방정식 정리가 된 거군요. 됐습니까? 그래서 x절편, y절편 구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만들었고요. 넓이식이 또 이렇게 해서 완성된 거죠. 됐습니까? 접선 방정식 x절편, y절편에서 넓이, 그 다음에 미분해서. 자, 사실은 이제 이곳에서 이제 곧바로 풀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간 절약하는데 이제 도움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하는 이런 형태가 되면 여기 극대극소의 중점 부분하고 만나는 점 여기 사이 여기 길이 b가 1대 1대1. 자, 이렇게 되는 거 알았으면 이제 3분의 1을 곧바로 되는데 미분해서 이제 나오면 되겠고요. 시간적인 그 요소에 관련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넓이의 최대값도 구했고. 그렇다고 이 넓이 최대값이 답이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자, 원래 넓이, 자, 적분한 이 넓이에서 그 값을 빼서 이제 최종 답을 구해가야 하는 자, 됐습니까? 자, 힘겨운 요소들이 이론적인 요소도 조금 있고 계산 절차도 좀 만만치 않고 하니까 복습에 복습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21번 시작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4이고 중심이 A인 원 C1과 반지름이 2이고 중심이 B인 C2가 외접하고 있습니다. C1 위에 있는 점 P 그렇군요. C2 위에 있는 점 QR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등변 삼각형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자, 그리고 넓이가 움직인다.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면 움직인다. 알겠습니다.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다. 넓이 제곱이 최대군요. 자, 만들어 달라라는 얘기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이등변 삼각형 만든다는 부분에서 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두 점 잡아서 밖에 있는 점에서부터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얘기는 뭘까요? 자, 어떤 방향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심질하면서 이렇게 됐을 때 쫙 이렇게 돼야 이 길이가 같아지는 거죠. 됐습니까? 중심이 이렇게 통과하듯이.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변 QR에서 점 B까지 중심에서 B까지 넓이 시각을 연결시킨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길이야 뭐 그렇다 치지만 이 높이 부분은 언제가 최대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삐딱해야 되겠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모양 형태들을 보게 되면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짜잔 이런 모양 형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셨죠? P를 이런 곳에 놔가지고 길이를 괜히 짧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P점은 자동으로 이것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QR 좌표가 이렇게 좀 주어져 있는데, 자, 지금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X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지름이 2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는 그러면 길이가 어떻게 되죠? 루트 4 마이너스 X제곱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넓이가 얻어지러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넓이들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2분의 1. 됐습니까? 밑변 길이는 2배 루트 4 마이너스 x 제곱. 자, 높이 이 길이가 4, 2 이렇게 되니까 10 더하기 x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게 s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문제에서 s 제곱한 이유를 알겠습니다. 루트 부분이 이제 원래 루트 부분을 없애려고 했는데 루트를 또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 마이너스 x 제곱 처리되면 되겠고 10 플러스 x의 제곱 이런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최고차가 음수인 4참수가 되는군요. 4참수. 그러면 그래프가 마이너스 10에서 중근의 4참수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되겠습니까? 최고차 음인데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참. 4참수 그래프 올라가다 또 내려와야 되는데 이런 그래프 모양이 되는군요. 그림을 엉터리로 그렸습니다. 자, 어쨌든 좀 좌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2 플러스 2에다가 이곳에서 대충 여기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 사이에서 값이 생기는군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열심히 이 부분을 미분을 좀 이렇게 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미분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 거 미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x에다가 10 플러스 x의 제곱이 되겠고 더하기 4 마이너스 x 제곱에 2배의 10 플러스 x 이렇게 처리되면 미분 끝났습니까?
자, 마이너스 2 공통의 x 플러스 10 플러스 x 뭐 똑같은 거니까 됐고요. 자, 앞에 식에는 남는 부분이 x에 10 플러스 x가 남아있고 뒤에 부분은 뭐가 남아있나요? 4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까? 된 건가요? 자, 된 것 같습니다. 10x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튀어나왔고 이런 자, 역시 점검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곳이 x제곱에 2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0x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이 공통의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와, 인수분해가 근위공식 해야 되네요. 와, 이거 는영 찾아야 되는데 x는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지금 0과 2 사이 지금 플러스 찾아야 되겠죠? 자, 25 플러스 2 25 플러스 2가 되네. 25 플러스 8이 되는 거죠? 그럼 또 얼마예요? 33입니까? 와우, 뭐 숫자가 이렇습니다. 자, 문제의 답을 구했습니다. 답을 구했는데 너무합니다. 자, 문제의 키포인트 되는 부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밖에서 여기 두 점 연결해서 삼각형 만들어 가려면 중심 통과해서 이등변 삼각형이 되려면 이렇게 좀 만들어져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이등변 삼각형 모양이 이해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길이가 이렇게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근데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중간에 이렇게 해서 이런 식 해가지고 넓이 최대가 되지 않겠죠? 이등변 삼각형. 자, 그러니까 P점 이곳에서 가장 멀리 갖다 놓아야 될 것 같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곳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를 x라고 처리해주면, 자, 이곳 2에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2배 여기 이제 밑변 길이 곱하기 높이 해서 이제 넓이식 얻어가는 절차 됐습니까? 좀 그럴싸하죠? 자, 그래서 s제곱 만들었고, 그 다음 와우, 이게 이제 미분해서 s제곱에 이제 미분한 결과식이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될 줄이야. 됐습니까? 뭐 마이너스 10은 관심이 없죠. 지금 여기 마이너스와 이 사이에 있는 이 값 구해가는 거에 관심이 있어서 이쪽 뒤쪽 부분을 지금 열심히 정리했는데, 근해 공식 형태를 집어넣어서 풀어야 되는 이 형태가 좀 답이 되겠습니다. 2분의 마이너스 5. 와, 정답은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루트 33. 아주 독특한 형태의 답이 되는 21번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복잡한 과정이 조금 있으니까 역시 이 문제도 복습 잘해야 되겠습니다. 유신고 문제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2번 서술형 네 번째 문제가 되겠고, 유신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집중력 높여서 잘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fx 위에는 한 점 주어져 있고, 여기서 이 접선을 걷는데 fx와 다시 만나는 점 B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gx가 있고 fx와 ab 그 사이에서 또 한 점 또 만난답니다. 복잡한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자, bx의 좌표를 구해달라, b의 좌표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는 사실 공식 형태로 곧바로 구해드릴 수도 있는데, 자, 일단은 기본적인 절차 때문에 미분해서 그래프형에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12 공통인 상태에서 미분하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그래서 이제 극각 가는 좌표에서 이제 대략적인 모양들이 이제 이렇게 좀 나오는 건데, 됐습니까? 자, 문제에서 좌표 1에서 접선을 이렇게 좀 어디서 긋는다 모양입니다. 됐습니까? 네, 이쪽 좌표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뭐 접선의 방정식을 다 만들어서 풀어야 됩니까? 뭐 그런 형태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f 프라임은 1을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제 12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좀 만들어 갈 수는 있습니다만, 자, 이 부분들은 지금 이론 부분을 좀 보여주게 되게 되면, 자, 어떻게 보여드리는 게 좋을까요? fx하고 접선하고의 교점인데, 이 접선 방정식이 f 프라임 t x x 마이너스 t 이런 형태의 식이 되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주어진 이걸 이제 3차함수라고 보게 되게 되면 이 부분이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그리고 이 부분을 이항시켜서 정리하더라도 이 부분은 2차까지는 관여가 안 되죠. 그런데 이 3차 방정식이 근이 이 점을 지금 임의점이라고 했을 때 t 이런 형태로 근을 갖는 거니까 이 세 근의 합이 2t 플러스 이게 만나는 교점 부분이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교점 부분은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는 성질이 있어요. 즉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기 좌표가 지금 1이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분의 b. 근데 여기 지금 a분의 b를 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거든요. 그래서 이 계산 결과 마이너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좌표를 접선의 방식을 하지 않아도 좌표를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론 부분으로 조금 커버해 드렸는데, 자, 이게 시험 장소에서 이걸 다 산수하겠다. 접선 방식 만들어서 풀려면 조금 고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fx와 g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원래 이제 3참수 그래프 이렇게 열심히 그려진 이 모양에서 그 다음에 2참수가 이제 요 점을 지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참수를 그려간다라는 얘기는 이 점 지나면서 또 그려야 되니까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뭐 그려가는 이런 그리게 되면 이제 둘러싸인 부분 이쪽도 생기고 이쪽도 생기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아주 재미난 그런 모양 형태의 식인데 이 식을 좀 어떻게 좀 그럴싸하게 할 수 없을까요? 자, 그래서 fx 빼기 gx라는 이런 새로운 함수 hx 이렇게 만들게 되게 되면 됐습니까? 자, 최고차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니까 최고차 계수 12가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일단은 근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있겠고 그 다음에는 x 마이너스 또 근이 하나가 더 있는 거죠. k 이런 형태의 근이 되겠다.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 이런 hx라는 그래프를 다시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져서 만나는 좌표가 하나는 마이너스 1, k 그 다음에 1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최소가 될 때는 그럼 어떻게 될까? 이 k 부분이. 자, 이 부분은 이제 3차함수의 그래프 개형하고 또 연관성이 있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극대극소가 이렇게 딱 생겼을 때 정중앙을 이렇게 하게 되면 3차함수는 이 위하고 아래의 넓이가 똑같아지거든요. 자, 근데 이 선이 조금이라도 좀 위로 이렇게 가겠다. 그러면 이쪽이 이만큼 늘어나는 부분의 넓이하고 여기 줄어드는 부분의 넓이 해서 이제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늘어나는 넓이가 더 커지죠. 그래서 최소일 때는 이 선이 극대극소의 정 가운데 부분에 그어져야 됩니다. 됐습니까? 정 가운데.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3차함수의 변곡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자, 그렇게 긋게 되게 되면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간격도 모두 또 같아집니다. 3차함수는 극대극소의 중점에 대해서 대칭 구조라. 그래서 k 값이 자동으로 얼마라는 사실이죠? 0이라는 사실이 문제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근데요, 저는 지금 이거를 이론으로 설명드렸잖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서술형 답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부터 k까지 적분, k부터 1까지 적분 이렇게 풀이를 진행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매우 어려운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k 값이 0이라는 걸 알면 이 hx라는 함수식 자체도 12에다가 이게 지금 x 세제곱 마이너스 x를 한번 이제 곱하게 해주면 되니까 제곱에 이게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x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럼 넓이 자체도 이거를 이제 적분을 좀 처리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12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세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산수를 하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이 부분도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12에 계산할 때 나오니까 4분의 1 빼기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거든요. 됐습니까? 호호호호. 그럼 계산 결과도 아주 깔끔하게 좀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계산 결과는 그럼 얼마가 되나요? 여기 계산 결과 자체는 얼마가 되죠? 3이 되죠? 자, 근데 지금 이제 한쪽 구한 거니까 이것도 2배를 해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이건 이제 또 다시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넓이가 6이 2번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최소되는 거. 됐죠? 아, 그럼 이제 ABC를 또 구해달라.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함수식이 뭐였죠? 12 fx 자체가 1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빼기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였나요? bx 플러스 c 이렇게 한 결과 자체가 지금 문제 주어진 식이니까 1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자, 이런 형태가 됐죠. 그럼 이제 이렇게 소거하게 되고 이항시키게 되면 마이너스 12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2x 이렇게 처리한 결과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겠다. 이런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12, b 값은 12, c 값은 0 이렇게 처리되는 그래서 abc 값이 구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서술형 맨 마지막에 나온 문제인데 제가 지금 이 부분을 그대로
산수 형태로 하게 되면 이거보다 좀 훨씬 더 길어지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 이제 3차 함수의 이론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그나마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린 겁니다. 자, 이런 걸 좀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풀이하시면 그나마 좀 수월해질 텐데, 자, 전체적인 문제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3차 함수 그래프를 좀 미분해서 이제 그래프 모양 대략 좀 모양 살펴야 좀 뜻 파악돼서 그려봤고요. 1,0에서 접선 그어서 만나는 접점 좌표를 좀 찾아야 되는데, 이 접점 좌표는 약간의 이론 설명 드렸습니다. 원래 함수하고 이게 접선 방정식이죠. 이쪽이 접선식 됐습니까? 이민점에서의 접선 해서 나온 식. 자, 이 부분 접선 방식이 아무리 해봐야 1차식이기 때문에 관여가 안 돼서 이런 새로운 식이 됐을 때 중근 형태와 새로운 근 만나는 근형 만나는 좌표 그 관계에 있어서 좌표는 항상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계산식에 의해서 풀어서 이 값을 좀 구해주셨으면 하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2차 함수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런 또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놓고 처리해 간다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죠. 이런 내용이 되겠고, 여기 또 이론을 통해서 이게 이론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 하게 되면은 이거 적분해서 K 들어가서 처리하려니까 이것도 너무 고통스러운 건데 어떡하죠? 뭐 여러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건 기계수 끄집어내서 한쪽 구했고, 넓이가 같아져서 최종적으로 2배 해서 6 처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그 함수를 이제 이용했으니까 이제 무지 효율적으로 이제 2차 함수를 찾아간 거죠. 됐습니까? 상당히 좀 계산이 복잡해지는 것들을 제가 조금 효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설명드렸지만, 자, 이 부분 이제 학습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 상당히 괴로운 그런 문제니까, 자, 복습도 철저히 잘 하시고, 제가 이제 중간에 살짝 이론 정리한 부분들 확실하게 여러분들 수식 정리해가지고 보면 좋은 또 실력 향상하는데 보탬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2번 상당히 카탈스러운 문제였는데 이해 잘 됐기를 바라면서 유신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락환이었습니다.